자, 첫 번째, 썸이라는 단어 중에 S입니다. S는 스트래터지의 S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그 스트래터지를 경쟁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경쟁 전략이 소위 앞서가 있어야 된다. 싸움으로 따진다면, 전쟁으로 따진다면 전쟁에 가기 전에 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전략이 여러분이 특수상권에서 창업을 한다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우선 고객이 내 매장을 왜 찾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매장을 낼 때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카페를 하나 낼 때 그냥 오가다가 우연히 내 카페를 보고 군것질거리로 내 카페를 들르는 사람을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 몰에서 카페를 내는데 나는 그 몰에 열심히 쇼핑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인지, 소위 말해서 테이크아웃 중심의 카페인지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그에 따른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롯데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해도 내 가게에는 어떤 목적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경영을 그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내 매장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 된다. 전략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가동률을 충분히 높여야 된다. 제가 아까 1교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킨 앤 호프를, 소위 술집을 만들 거면서, 술집을 운영할 거면서 소위 대형 쇼핑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형 쇼핑몰은 유동인구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유동인구들이 수없이 드나들기 때문에 모든 자리가 소위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 중에 예를 들면 쇼핑몰이 열려있는 시간은 15시간인데 나는 그 중에서 딱 5시간만 장사할 수 있다. 그럼 10시간은 내 가게는 사실상 열려있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런 아이템으로 특수상권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가동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걸 제가 실질적인 영업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 실질적인 영업시간이 충분히 보장된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특수상권 창업에서는. 세 번째, 브랜드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브랜드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냐면, 제가 1교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 특수상권의 쇼핑몰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매장 안에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국 눈에서 보이는 걸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눈에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안 가봤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라면 그 매장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경쟁력은 특수상권일수록, 특히 유동인구가 충분히 있는 특수상권일수록 브랜드 경쟁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브랜드력이 충분하지 않은 브랜드를 선택해야 했다면, 그리고 이미 상업을 진행했다면 그때는 후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쓰는 표현은 뭐냐면, 그럼 적어도 그 몰에 온 사람들에게만큼은 내 가게가 유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작전을 좀 짤 필요가 있다. 비록 내가 맥도날드 같은 유명한 브랜드를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몰에 찾아주는 손님에게는 우리 가게가, 우리 브랜드가 꽤 잘 알려지거나 뭔가 인상 깊게 심어질 수 있도록 내 브랜드를 키우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상권에 오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기만 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어쨌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브랜드력이 있는,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여건이 그런 브랜드를 선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상권에서만큼은 내 브랜드가 유명해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익스테리어, 아우테리어라고 하는 외관 부분입니다. 결국 역시 다시 눈으로 돌아가는데요. 유동인구가 충분히 있는 관계에서 고객들이 매장 안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눈에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창업할 때 밖에서 있는 고객들에게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익스테리어 또는 아우테리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스테리어나 아우테리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결국 그 이후에도 고객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보통 이 익스테리어나 아우테리어는 브랜드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창업할 단계에 아이템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익스테리어나 아우테리어가 충분히 매력적인 브랜드 아이템을 선택해 주는 것이 소위 특수상권 창업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경쟁 전략이죠. 왜냐하면 창업을 하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제가 뭘 써놨냐면 사업 파트너의 선택이에요. 특수상권에 들어가서 창업을 할 때 무조건 나 혼자만 창업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창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뭐 개념에 따라서는 그 몰을 운영하는 몰 주최 측과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서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특수상권에서 창업을 할 때 나의 파트너를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때 소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부분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몰에서 가맹점은 창업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소위 직영점을 전부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사실상 성격으로는 가맹점이지만 실제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가맹점의 형태를 띠면 아예 그 매장에 소위 매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가맹본부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그 매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허용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허용하지 않는 브랜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파트너를 선택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더라.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창업하기 전에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하기 전부터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 그렇게 만들면 그 브랜드로 그런 컨셉으로 그 매장에서 그 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경쟁력 있겠네.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만큼 창업 이후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경쟁 전략입니다.